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끝내주는 남자의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력입니다. 자, 어느새 벌써 2015년도 1분기가 끝났습니다. 1분기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시장의 우상향 추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을 많이 못 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시장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4월 달은 매년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달이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이냐 아니면 생각보다 나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수놓았던 업종군들,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군들 같은 경우가 대다수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 속에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기서 소외되었던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아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과 같은 주요 메이저들의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시기인 만큼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장세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실적이 좋은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도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외국인이 사긴 사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왜냐? 다음 주에 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외 이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용형님이 항상 실적 이야기할 때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시죠. 네. 서프라이즈보다는 턴어라운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1분기도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보면 되는 건가요? 아주 당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좀 전에 코너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조금 보는 관점이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의 어떤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미국의 올해 1분기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주거든요. 성장주라고 이제 많이 분류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IT 쪽의 기술주도 많이 포함이 되고 또 바이오도 포함이 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최근에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샌디스크를 포함한 쪽은 1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2분기 실적 전망이 그다지 또 밝지도 않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지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어떤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오늘장의 어떤 상승도 물론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를 넘어선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떠한 업종군들이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는가. 결국에는 제가 수개월 전부터 얘기는 드렸다시피 올해는 산업재가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면은 이러한 쪽에 지속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또한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된 상반기 실적주에 투자하라라고 좀 한 문장을 가져오셨는데 네. 그러면 차별화된 실적주 어느 섹터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지난달 강연에도 그렇고 가깝게는 이제 어제 그 토마토 투자자문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시장이 이러이러한 요인들도 있고 이러이러한 변수들도 있고 이런 쪽이 뭐 때문에 좋고 다 좋다 지금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셔라. 그렇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증권주다. 증권주라도 하나를 딱 편입을 해두면 그래도 시장 상승에서 소외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금융시장 자체가 워낙에 증권시장이 잘 되게끔 어떤 구성이 맞춰져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오늘 나왔던 리포트 제목 보니까 머니 무브다. 증시로 돈이 몰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저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아마도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
때 어떤 사이클 경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한 2, 3년 안 좋으면 뭐 그 이후에 한 2, 3년은 또 좋고 또 한 3, 4년 정도 안 좋아지면 그 이후에 또 한 2, 3년 정도 좋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거의 이제 산업의 사이클 상에 있어서의 최악의 국면을 서서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업종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대다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시장에서 제가 그 저유가 국면 이후에 개인들을 포함한 어떤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가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한 6개월 이후, 두 분기 이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분기가 가장 소비가 좋아진다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좀 체감할 수 있는 업종군들이 가장 먼저 턴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고 그래서 뭐 증권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또 정유라든가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 제품들이 많이 있는 화학 업종군들이 가장 먼저 실적이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 개를 보시겠습니다. 1분기 실적도 이제 어제 이제 이들 업종군들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증권도 좋고 정유도 좋고 화학도 좋고 심지어는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이젠 유가가 안 올라도 우리나라 정유업체는 뭐 선순환에 들어섰다. 마진율만 좋아도 실적이 좋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그 이제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증권이라든가 그리고 정유 그리고 화학 업종군들이 가장 이제 실적이 1분기에 이제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었던 업종인데 바로 옆에 이제 조금 회색으로 나타난 봉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2분기 쪽의 실적 전망입니다. 당초에 이제 1분기에 좋을 거라고 많이 전망이 되었던 운송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별로 안 좋고 나머지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면 증권이라든가 정유라든가 화학 업종은 1분기도 예상보다 좋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2분기에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체적인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뭐 연간 실적을 갖고 와서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고 이번 주에 대체적으로 이제 리포트 사항을 보시면은 롯데케미칼이 뭐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키움증권이라든가 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코스닥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적조로 좋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뭐 이러한 세네 가지 업종군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업종군보다도 주도적으로 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게임하고 화장품도 네. 실적은 뭐 기대감도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쪽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뭐 일단 제가 어제 사실 화장품 업종을 보면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감 한 30분 전에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네. 과연 나중에 6월 15일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 60%를 까먹는 경우가 생길 텐데 정말 한강 가시는 분 많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뭐 화장품 업체나 뭐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어떤 뭐 희망 섞인 발언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강력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장기적으로 좀 올랐고 또한 이제 뭐 다만 이제 최근에 막판에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연속적인 상한가를 며칠씩 올라가는 그런 개별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사실 게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투스를 비롯한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있거나 이제 지금 막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군들 이런 쪽은 뭐 어떤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뭐 일희일비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컴투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는 NC소프트라든가 뭐 코스닥에 이제 뭐 컴투스를 제외한 뭐 비슷한 종목군 중에서 뭐 게임비라든가 몇몇 이제 등치가 좀 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업력이 있는 쪽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중소업체 쪽은 뭐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임팩트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4월 1일 날 엄청 늘었더라고요. 한 5천억 정도 늘게 되면서 이제 7조 한 300억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중국도 어젠가 그제 이제 신용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클로징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4배 늘어서 뭐 거의 180조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걔네는 시총이 뭐 워낙에 크니까 이제 얼마가 더 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용이 이렇게 좀 늘고 있는 게 예전에도 이제 경험적으로 2011년도도 그랬었고 더 앞서는 2007년도에도 7조 원이 딱 가면이 항상 꺾였기 때문에 지수가 그 근방에서 이번에도 아마 약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영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과 뭐 지수의 어떤 그 상관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예, 일단 뭐 제가 2011년도 아마 시가총액을 조금 뽑아왔으면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딱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아보진 않았고 네, 그리고 예. 다만 이제 어제 발표되었던 신용융자 규모 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별로 보니까 거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한 3조 원대 중반이고 코스닥도 한 3조 원대 중반. 뭐 시장 규모로 봤을 땐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뭐 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풀려나가고 그 회수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결국엔 그 물량을 받아내줄 수 있는 시장은 뭐 잘 버틸 것이고 받아내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에는 뭐 하락이 좀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위험한 거는 아주 뭐 명확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신용융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비중이 큰 제일 업체들이. 큰 종목이 몇 개가 있죠. 예, 예, 셀트리온하고 컴투스 같은 경우가 네네,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크고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뭐 하이닉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그밖에 이제 현대차도 좀 있고 큰 종목들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사실 뭐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내일 당장 뭐 2, 3%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아주 큰 공황 상태에 빠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어제에 이제 좀 전에 화장품 업체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제 코스닥에 있는 몇몇 화장품 업체군데 주가 급락할 때 어떤 빠른 속도라든가 이것이 불과 몇 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과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도 커졌고 또한 이제 코스닥이 2011년과 마찬가지로 몇몇 테마주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예. 최근에는 뭐 분명 어떤 성장성이 있는 뭐 테마라든가 업종군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는 좀 다른데 다만 이 신용장고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가 컴투스가 어느 정도 좀 뭐 빠른 어떤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위기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6월 달에 있을 상한제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물론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면 안 되겠지만 뭐 30%를 하루에도 취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증권사에서 과연 이전과 같이 신용에 대한 부분을 뭐 더 강화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적으로 내줄 것이냐. 금리는 얼마 전에 좀 내렸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신용 뭐 이자는- 엊그저께도 예. 좀 무이자로 내주겠다고 하는 증권사도 신용을, 예, 예. 많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하루에 5천 원 왜냐하면은 늘어나는 예, 게, 예. 증권사에서도 이제 뭐 이 호시절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근데 이게 장이 잘 움직일 때는 사실 뭐 돈을 많이 풀어도 상관없는데 네네, 예. 만약에 종목이라든가 시장 자체가 조금 꺾이는 듯 했을 때 과연 증권사에서 그것을 더 회수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중소업체 쪽에 대한 신용규모가 높은 종목군들은 굉장히 빠른 매물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수급이 차후에 좀 꼬여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더 안전한 대형주가 조금 더 가치를 부각받거나 아니면 그 안전성만으로도 뭐 어떤 그 주가상에 있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중소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은 오를 때마다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이제 하면 더 네. 이제 신용 관련해서 물량이 정리가 또 그 제도 변경 전에 그렇죠. 더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좀 신용이 큰 종목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좋을 생각이 때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거를 증권가에서는 그 마그네틱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좋을 때는 예. 좋은 쪽으로 쭉 달라붙게 돼 있고 예. 나쁠 때는 나쁜 쪽으로 쭉 달라붙게 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이 많아지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 상관은 없겠죠. 네, 근데 그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주가가 뭐 한풀 꺾이거나 뭐 시장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종목의 어떤 등치가 큰 종목의 흐름이 꺾이거나 했을 때에 어떤 회수율 자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강화되는 조치를 내놨을 때는 상당히 중소형주에는 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보니까 신용 잔고 비율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금액 기준이 아니고 비율로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화장품주들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다시 좀 보면 이 의류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흐름 좋았잖아요. 네. 네.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포진이 돼 있으니까 리스트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업종이 그 지난주엔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라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시죠? 스페인. 예. 네. 유럽에서 제가 알기로 한 하루에 일주일에 한 30%가 올랐고요.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떤 해외 그 섬유 의복 업종의 상승을 좀 뒤따라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 오늘 증권주 다음으로 좀 업종에서 포커스를 많이 받았던 게 건설 쪽 그리고 항공주들도 흐름 좋았는데 그렇죠. 예, 예. 이란 핵 협상 타결 수혜주다라는 게 주 원인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수혜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이게 그 핵 협상이 타결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뭐 그래서 이제 기한을 이제 6월 30일로 둔 것이고 소위 그 메르켈 총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 뭐 이도저도 정확하게도 안 될 것 같으면 뭐 때려치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을 했으면은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또 불협화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경제 제재는 하는 가운데 뭐 몇몇만 풀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타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 정도 이전보다는 좀 분명히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는 뭐 건설이다 이런 쪽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알려진 거로는 이란이 예상 이제 발주할 수 있는 최대 예상 규모가 연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우리나라 그 건설업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곳이 뭐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이 세 가지 세 기업이 이제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차후에 뭐 지속적으로 그 어떤 건설업종 문제 올해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발주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 타이핑은 안 했습니다만 이 오늘 그 이란의 핵협상 수혜주 중에 눈에 띄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많이 예. 올랐어요. 네, 오늘.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시장에서 얘기가 안 됐죠. 맞아요. 이게 네. 육상 플랜트가 이란에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중공업이 거기에 대한 다른 조선주가 거의 안 움직였는데 현대중공업 혼자 오른 거 보시면 한진중공업도 좀 많이 한진중공업은 네. 뭐 턴어라운드 가능성으로 네. 인해서 네.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던 것 같고 네네. 예.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러한 부분과 함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혹시라도 1분기에 흑자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한 좀 반응이 나타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하튼 뭐 일단 수혜주는 뭐 추세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와 안전성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또 그런 내용이 있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수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반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안 할 발주를 한다거나 혹은 이게 나라 일인데 갑자기 막 몇 조 원 규모의 발주가 쏟아진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재 조치가 완화돼서 예. 더 이제 늘어났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재 조치가 완화가 되면 다음 주에 발주할 거냐 이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좀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뭐 내부적인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돋기 위해서 좀 이제 그 발주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업체군들의 좀 떨어지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뭐 그 장 막판에 뭐 좋아지는 흐름이어서 코스닥은 또 신고가 뭐 경신했고요. 거래소도 좀 기분 좋게 마감이 되는데요. 자, 다음 주 초반 장세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미증시가 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그 미국은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 2분기 GDP 성장률은 결국엔 4에서 5%까지 올라갈 거다.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보다 최근에 좀 괜찮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어떤 좋은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2050포인트권역에 이제 이번 주 내내 저항을 좀 받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뭐 불과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만 연기금과 함께 주력적으로 매수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뭐 산업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제 유동성 관련주인 증권주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삼성전자 혼자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시장의 어떤 거래량도 증가하고 양호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러한 부분을 좀 주력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식 전체적인 비중 자체는 뭐 크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유지하시면서 다음 주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한판 승부수 띄워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유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어느 방향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5월달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 하반기를 대비한다고 해도 사실 정유라든가 화학업종군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S-오일이 연초 대비 한 60% 이상 올라와 있는데 이게 더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몇 년 전까지 해서 고점에서 얼마 빠졌는가를 잘 계산을 해보시면 뭐 앞으로 10만 원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머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최근에 오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몇 년간 빠졌는가를 감안하시면서 중장기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는 뭐 이것저것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빼면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그 건설주가 오늘 이렇게 제가 많이 오르지는 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주에 이제 먼저 올랐다가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순환매가 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오늘 좀 먼저 온 것 같아요. 건설이라든가 또 CJ그룹주 중심으로 하는 내수주 쪽 이런 쪽은 순환매에 대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IT나 자동차 쪽은 관심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결국에 1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봐야 그 다음에 아마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용화학증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실적 차별화 업종 내에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이 업종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차례씩 좀 강세를 나타냈잖아요. 그럼 매수하실 만한 분들은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언제를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유가 떨어져 갖고 관련주 하락할 때가 제일 좋은 제가 볼 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올라서 뭐 같이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거는 뭐 절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게 아니면 어느 타이밍에 사도 제가 볼 땐 무방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그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탄력은 뭐 SK이노베이션이 우연치 않게도 제가 보여줘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강한 모습이긴 한데 SK이노베이션 다음 이제 S-오일 그리고 GS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은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SKC 세 종목이 가장 이제 대장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업종은 대우나 키움 아니면은 NH투자증권 뭐 이 정도 세 개를 주력으로 해서 보시면은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대체적으로 선도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주요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3월의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월간 비농업부문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3월의 비농업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24만 2천 명으로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약간은 좀 줄어든 수치고요. 3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5.5%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본에서는 2월 동행지표와 선행지수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여러 개 국가가 휴장을 하는데요. 우선 오늘 밤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권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오늘 밤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요. 중국, 홍콩, 대만이 청명절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두올산업과 웰메이드예당, KG모빌리언스, 우신시스템은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유가증권 시장은 0.8%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는데요. 우상향 패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신용 늘고 있고요. 또 이제 고점 경신으로 과열 경고음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시세가 그 격언을 빌자면 이제 뭐 회의 속에 자라는 국면인 것인지 아니면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가는 국면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